자, 1억 투자했는데 2천만 원 됐습니다. 라는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연도 좀 추석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업 군인입니다. 올해 초 같은 직업군의 아내를 만나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작년 투기에 가까운 코인 투자 실패 경험과 동시에 빚을 갖고 있군요. 경기 남부에 청약 당첨이 돼서 중도금을 위해서 알뜰살뜰 살고 있는 김간부입니다. 코인 나락으로 1억 이상 물려 있는데 이 중에 반은 대출이고요. 손절해도 2천밖에 못 건지는 상황입니다. 작년 코인이 불장일 때 1,00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벌고 더 큰 시드가 돈을 불린다는 유혹에 빠져서 1,000만 원으로 2,500이 되니까 눈이 이제 확 갑니다. 이거는 저도 주식 투자해보면서 느꼈는데 이런 경험 하게 되면은 군생활 때려쳐. 이런 느낌이 바로 들고요. 야, 내가 1,000으로 2,500이 됐으면 1억이었으면 2억 5천, 10억이었으면 25억이네. 잠깐만, 이거 한 번 더 하면 이제 얼마 되는 거지? 막 이런 느낌. 이제 5천만 원, 1억 막 쭉쭉쭉쭉 가는 그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져요. 그냥 약간 로또 같은 기분이죠. 로또 사고 토요일 오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시드가 작아서 내가 돈을 더 못 벌었다라고 생각이 가게 되죠.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 이거 이때 한번 땡겨가지고 2억으로 했었어야 됐는데 하니까 안 되겠다. 돈이 부족해 해서 신용대출 5천원을 받고요. 있던 적금도 깼고요. 그래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코인 현물에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80%고요. 대출받은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어서 축의금 받아놓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이자 납부용 통장에 넣어뒀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점점 부담도 되고 현재 코인 남아있는 금액은 2천만 원 정도라서 빚을 반도 못 갚을 금액이라 우선 이자 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회복될 때까지요. 아내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코인이 조금 회복되면 손해보고 돈을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가족들에게는 말 못할 저만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도 빠져요. 하하호호 웃는 명절에 거기다 신혼에다가 이제 막 사위 생겼죠. 며느리 생겼죠. 분위기 완전 좋죠. 이때 첫 명절이잖아. 첫 명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투자를 계속하는 게 좋을지 그냥 접어야 될지도 고민이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작년 겨울부터 빠지기는 했지만 요즘에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직격탄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과거에 8천만 원도 갔지만 최근에는 뭐 2,700만 원대인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말할 때마다 또 팍팍 또 막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힘든데 한번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어찌 보면 지금 인생을 같이 동반자라고 가기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어찌 보면 지금 뒤통수를 치는 케이스예요. 말을 하고 투자를 했으면 뭐 잃었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분은 지금 아예 그냥 전혀 노출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받을 충격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말하는 게 현명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은 못 하겠고 우선은 회복되면 그때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말하고 이제 뭐 몽둥이를 맞든 따귀를 맞든 맞는 거는 너무 어려운 길이야. 이게 사실 그렇죠. 저도 이제 신혼생활 해봤지만 신혼 6개월 반년 차에 나 사실 빚 5천, 7천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한 거죠. 뭐 기다렸다가 회복되면은 그때 정리한다. 근데 저는 이 길이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 길을 선택하시고 이 길에서 결과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할 때 버려야 될 생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절대 잃지 않겠다. 많은 분들이 아시죠?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1번을 지켜라. 그러니까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고지고대로 해석하면은 절대 돈을 잃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의도는 다른 거죠. 투자를 하되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라는 건데 절대 잃지 않을 때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갑니다. 뭐냐? 타이밍을 노려야겠다. 잃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가장 저점에 사야겠다. 내가 사고 나서 절대 안 떨어지고 오르기만 하는 그 시간. 요때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타이밍을 잽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재는 분들이 보통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안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잰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항상 보면 여기 저점 같기도 하고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어떤 근거를 찾기가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재면 그래 우선 조금 더 지켜보자. 확실해지면 들어가자. 확실해지면 들어가야지 하면서 안 하게 되다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집착하면은 이런 사연자분의 케이스로 가기도 합니다. 뭐냐? 난 절대 잃으면 안 돼. 근데 이미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 잃었어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손해를 숨기려고 합니다. 손해를 숨기고 잃지 않고 본전을 찾으면 그때 가서 말하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빨리 본전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빨리 손해를 메꾸려고 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막 합니다. 왜? 이 생각이 강하니까. 난 손해를 숨겨야 되니까 최단 기간에 손해를 회복하고 싶어. 그러면 또 이상한 판단을 또 해서 또 한 번 추락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반대로 투자할 때 가져야 할 한 가지 생각은 이겁니다. 잃을 때는 조금 적게 잃고 벌 때는 조금 더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보다? 평균보다. 평균보다 조금 적게 잃고 벌 때는 조금 더 번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남들도 벌 때 나도 우선 같이 벌면서 조금은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뭘지 하면서 이 흐름을 타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급등장도 만나고 하는 거죠. 이 투자로 안 잃고 평생 돈만 벌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워렌 버핏도 손해를 보니까. 거기다가 변동성이 큰 투자처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코인은 주식보다 더 크니까. 이런 데는 잃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한다는 거, 주식이나 코인을 한다는 거 자체가 나는 크게 잃을 수도 있다는 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으로 전향을 한 사람인데 최대한 적게 잃고 싶어가지고 부동산으로 온 거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15%, 20%, 30%를 너무 자주 보게 되니까 물론 반대로 10%, 20%, 30%의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상쇄는 되지만 심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어쨌든 몇 년에 한 번, 거의 뭐 그래도 우상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다 보니까 잃어도 좀 적게 잃고 벌면 그래도 조금 남들보다 더 벌고 싶다. 요거에 좀 적합해서 제가 일로 온 건데 이미 이분은 손해를 봐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 이득을 봤을 때도 사실 해야 되고요. 손해를 봤을 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2,500을 만들었잖아. 2.5배를 벌었잖아. 그때 이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좀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지금 마이너스 80%인 지금도 이거를 하셔야지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Y죠. Y. 왜? 네. 저는 항상 이거를 했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복기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득을 받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왜 내가 손해를 받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투자 공부거든요. 이 투자라는 거는 사실 미래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 어떤 지점을 보고 여기서 일로 가겠지, 올라가겠지라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변수들을 예측하고 판단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복기는 뭡니까? 과거로 해석하는 거죠. 이미 모든 변수는 다 고정돼 있고 여기에 결과가 왔어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 얘가 왜 이렇게 온 거지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죠. 제가 첫 아파트를 투자할 때 그때 완전 폭락장이 완전 하락장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4,6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아파트를 사고 나서 단기간에 급등했어요.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전세가 막 뛰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한 건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벌었지?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래도 나름 그때 이제 초심자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고민은 했을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된 거야. 이게 오르는 거예요. 막 그때 폭락장에 막 서울 막 박살나고 막 금융위기 터지고 막 난리였는데 제가 산 건 오르더라고요. 전세가 막 뛰면서 매매가를 같이 막 밀어 올리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몇 개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뭐 대기업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겠구나 하고 한 4-5개를 따졌어요. 근데 이미 이 동네를 또 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야.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내가 샀을 때 대비해서 많이 올라버려서 여기를 또 사야 될까 했을 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잠깐만, 그럼 이런 조건이 또 다른 동네에 있나? 왜냐면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완전 금융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뭐 다주택을 재발해 주세요였습니다. 나라에서. 취득세 뭐 이런 거 어떻게든 깎아드릴게. 뭐 재산세 어떻게든 깎아드릴게. 조금 지나니까 양도세도 다 깎아주더라고. 너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그러니까 제발 집을 사주세요. 그리고 1주택자분들이 저한테 집을 팔면서 다 무주택으로 막 전향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전세 가고. 제가 그냥 여기 전세 살면 안 돼요. 제발 집은 네가 가져가라. 전세는 나 주고. 이런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었는데 그때 오르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나름 복기를 해보고 이미 이 동네는 많이 올랐다. 그러면 다른 동네 없나? 하고 해서 또 찾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가서 똑같이 적용을 해본 거예요. 아직 이 동네는 움직임이 없길래. 근데 갔더니 또 돼.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투자를 막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엑셀로 정리하고 막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런 복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이분이 짧은 사연을 보내주긴 했지만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부담되고 아내는 모르고 저는 좀 숨기려고 하고요. 추석도 다가오고 머리는 빠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한 이 사연 안에서 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나?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지? 그리고 내가 벌었으면 2,500대는 왜 내가 1,000을 2,500으로 만든 거지라는 그 원인을 복기를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뭐 저는 책부터 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책 보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럼 과거를 복기하는 겁니다. 이 원인을 분석을 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변수가 뭔지도 모르니까 도대체 우리 동네의 집값이 7억이 올랐는데 A단지는 7억이 오르고 B단지는 4억이 오른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차이는 뭐냐? 왜 같은 동네에 같은 평수인데 3억 차이가 나지? 하면서 과거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원인이 보입니다. 아, 여긴 대단지였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옆에 단지는 초등학교가 길 건너에 있고 여긴 단지 안에 있구나. 커뮤니티가 확실히 여기가 좋구나. 가격은 비슷했는데 나중에 벌어지네 라는 것들을 과거를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 변화도 예측을 해야 되겠죠. 아, 그래? 그럼 그 변수가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작동할 건데를 최대한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좋게 반영이 될 것 같다 하면은 매수하는 거고 안 좋게 반영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원인 분석, 변화 예측, 매매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런 걸 안 해요. 대부분 기도를 하죠.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가서 물어봐.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단톡방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그래도 이게 맞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분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기도하는 짤도 많이 돌던데 이러면은 안 된다. 기도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하락했다면 지금이야말로 분석을 할 시기다. 도대체 왜? 뭔데? 이유가.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투자해서 강력한 실패를 맛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투자를 계속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그만할지 본질적인 고민이 드는 거죠. 최악의 선택이 이거죠. 돈을 잃고 이 경험이 너무 힘드니까 투자 자체를 떠나는 분들. 뭐 부동산에서는 이제 하우스 푸어의 시절도 이런 게 있었고 주식도 이제 뭐 IMF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을 딱 맞으면서 아, 너무 많이 잃었다 해서 야, 다 접어. 계좌 안 봐. 아니면은 뭐 그냥 다 현금 정산해. 그냥 떠나자. 뭐 없애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걸 좋은 거를 했으면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다음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게 사실은 좋은 선택인데 가장 나쁜 거는 돈도 잃고 경험도 버리고 나는 판을 떠나는 거. 그러면 뭔가 대안이 있어서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뭐 내가 원하는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뭐 또 그런 것도 또 아닌 상황이라면 결국에 해결되는 거는 없고 얻은 것도 없고 그냥 잃은 것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이 분석도 해야 돼요. 과거를 좀 따져보고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복기해 보면은 아, 이래서 올랐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또 작동할까? 라는 걸 해보는 거죠. 근데 요거를 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벌고 싶은데 요런 어떤 공부나 머리 쓰거나 막 고민하거나 막 치열하게 본인 스스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게 싫은 분들은 사실 여기서 멈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뭐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으니까 마이너스 80%에서 공부와 분석 없이
또 무리하게 투자하면 또 거기서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반등할 확률이 높지라고 하면서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생긴다. 왜 그러냐? 이분이 속상한 경험을 하게 된 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이 2,500이 된 거. 이게 괜히 2,500이 돼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막 거의 8,000을 더 태워가지고 막 1억 넘게 집어넣었다가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석과 복기를 해보면 두 가지 길이 보일 겁니다. 이 원인 분석은 된 거야. 해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게 이런 거였군요. 뭐 금리 인상과 뭐 이런 것들과 뭐 금융권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 나름의 1, 2, 3번의 원인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조만간 해결됩니까? 라는 걸 확인을 해보는 거죠. 요거를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났다. 그럼 다른 곳을 가도 된다. 근데 원인 분석이 됐어요. 근데 원인이 해결이 될 수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잠깐만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금리? 다시 뭐 내려갈 수도 있잖아. 뭐 이런 막 자기 나름의 어떤 조사를 해봤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존버가 아니고 다른 거 한번 공부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봤더니 대안이 있어요. 얘가 회복이 될 것 같긴 한데 다른 게 더 빠를 것 같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차피 지금 뭐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니까 막 조급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좀 넉넉하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고 내 것도 반등할 수도 있는데 딴 건 더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동하는 게 좋고요. 아니야. 그래도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상황상 이거보다 더 괜찮은 건 없어. 근데 뭔가 원인이 해결은 될 것 같아. 반등할 것 같아 하면은 대기하는 거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그래도 청약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지분 해결한 거는 다행이고 그리고 입주까지 한 시간도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남들은 이제 집 살 돈을 가지고 잃은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해결은 했으니까 이제 메꿔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아내분한테 무조건 말해야 됩니다. 타이밍은 연휴 끝자락에 그 명절 초에 말하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은 뭐 마지막 날 오전 정도에는 말은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너무 많이 갖다 썼어요. 지금 신용대출 5천도 썼고 있던 적금도 깼다고 하는 걸 보면은 거의 본인의 전 재산을 다 갖다가 넣은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축의금을 또 몰래 뺐다는 거. 아내 몰래 뺐다는 거는 이 돈을 어딘가 쓰기로 약속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중도금에 들어갈 목적으로 모아놨다거나 뭐 신용대출도 중도금에 다 넣어야지. 왜냐면 아내랑 지금 청약 당첨된 거는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거 중도금으로 우리 열심히 모아야 돼. 우리 지금 다 합치면 1억 넘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또 얼마 모으자라고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1억이 다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숨기기 쉽지 않다. 이거 조만간 걸립니다. 내가 차라리 자백하는 게 낫지 걸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 결혼 생활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거 꼭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중도금 맞추려고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지, 남자분이. 그러면은 있는 2천만 원을 가지고 또 어떻게든 또 막 불리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또 분위기가 또 약간 살아난다 싶으면. 그러면 거기다가 또 어떻게 또 해가지고 또 한 번에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말은 하고 해라. 그리고 아내분이 하지 말라면 우선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같이 해결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시한폭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약이 당첨되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조만간 이 대금 납부일이 돌아올 때 무조건 터지는 폭탄이니까 빨리 말하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연휴가 그래도 좀 길죠. 그리고 마음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아이도 없고 하시니까 잠깐 분명히 시간이 몇 시간씩은 날 겁니다. 그래서 뭐 잠깐 뭐 바람을 쐰다든지 산책을 하시든지 하면서 요 원인 분석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싸게 막은 걸 수도 있어요. 이번에 잃은 8천만 원 1억이 내 인생에 되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인 분석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치열하게 한번 해보자. 근데 만약에 결론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면 그러면 우선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 좀 나왔다가 본인이 준비되시면 그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괜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파도를 타고 있으면 바다에 빠진다.